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야권이 선거에서 압승한다 이런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라. 그것 낙관론이 아니라 거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이 영남권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큰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다면서 사과하겠다고 나섰어요. 저기 전라북도의 정운천이도 그렇게 삭발하고 말이죠. 이런 낡은 정치, 이런 쇼잉 정치 통하겠는가? 물론 수도권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우습게 보지만은 전통적으로 이 보수 정당이 많은 표를 얻었던 그런 곳에서는 통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염려입니다. 보수 언론들이 며칠 전부터 범야권 200석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범야권이 다 합쳐서 200석 넘게 의석을 갖는다. 그렇게 되면은 100석도 안 되는 국민의힘은 언제든 야권에 의해서 조리돌림 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영남에서. 이런 가운데 구라주필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윤석열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뻥입니다. 윤석열이가 아무 대비 대책 없이 물러나요? 본인은 그렇게 마음 먹을지 몰라요. 그러나 김건희가 동의를 못할 겁니다. 자기야, 만약에 이대로 그만두면 우리 다 감옥 가야 되는데 그만둘 거야? 이러면 또 윤석열이가 꼼짝 못하고 아니지, 왜 그만둬? 이럴 거예요. 그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은요, 지금 엽기적입니다. 11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0석. 아니, 기왕이면은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그런데 많은 의석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윤석열이가. 왜 그럴까요?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110석이면 딱 좋겠다. 아니, 110석이어야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용산에서. 예. 여러분,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 지낸 구라주필, 그 양반이 나라의 혼란을 피하려고 윤석열이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접하는 보수 유권자들, 우리 어르신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좌파한테 나라가 넘어가겠는데?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탄핵 소추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총선 국면과 맞물렸는데, 그때 이른바 민주진영 똘똘 뭉쳐가지고 그때 열린우리당 152석 만들어냈고요. 민주노동당 10석 만들어냈잖아요. 그랬던 시기, 민주진영이 똘똘 뭉쳤던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보수진영이라고 똘똘 안 뭉치겠습니까? 특히 영남권. 네. 자, 이재명 대표가 그제 이동영 TV에 전화 연결로 나와서 민주당 야권이 170석, 200석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건 허위 주장이다. 지금 국민의힘 길바닥에서 큰절하고 읍소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크다. 위기의식을 조장해가지고 갑자기 역결집을 한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쪽이 그런 경향이 좀 심하다. 또 접전 지역의 보수층들이 결집을 강화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점에서 매우 위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51석을 정말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교만해지거나 구설에 오르거나 사고를 치거나 이러면 우리는 최악을 마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영훈 그리고 양문석 갖고 스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계속해서 뭘 만들어낼 겁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걔네들은 1%의 사실로 100%의 이런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거든요. 1%만 있으면 돼요. 사실. 이 사실은 또 이런 어떤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구차해질 수가 있습니다. 구차해지면 해명 안 하는 이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해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스캔들은 불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란 것입니다. 네. 한 석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으로 절박하게 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당에서 공문이 나갔지만은 말 조심하고, 그리고 아주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그래서 오늘 또 김민석 상황실장이 의협회장, 임현택 그 사람, 대단하대요. 그 양반. 의대 정원을 도리어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인데, 함부로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이가 막말했잖아요. 개 같은 정치. 여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갖고 지금 기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민주당에 대해서 뭐 좋은 말 하지 않는 기자들인데 민주당 상황실정이 굉장히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다. 뭔가 되는 집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기자가. 잘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상황실장. 그 양반이 야인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성숙해서 지금 민주당 정치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 지금 또 꽃이 바람에게님 10만 원 감사드리고 어이구 10만 원 또 한 번 보내셨네. 20만 원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그 분당갑에 나오는 이광재 개혁신당 후보로 나서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드랍한 유호정과 함께 뭐 유세를 다닌다고요? 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아니, 지금 2대남 3대남들이 왜 이준석한테 등 돌리고 지금 소나무당 쪽에다가 환호를 보냅니까? 그건 소나무당을 정말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준석, 너 우리의 지지를 가벼이 생각하지 마. 우리가 무슨 너의 사생팬인 줄 알아? 우리한테 밑보이면 그냥 국물도 없는 거야.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팸코에서 지금 이준석을 거의 흑사리 껍데기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아니, 개혁신당이 말이야. 이 패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뭐 이준석이 뭐 패미들을 알아서 그 사람들을 데려온 건 아닐 테고 금태섭이가 데려온 것 같아요. 사실 금태섭당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류호정이가. 근데 그 류호정이를 데리고 유세 다닌다고? 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지금 당원들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당내에 있는 패미들 정춘숙, 권인숙, 박지현, 박성민 그리고 권지용, 김상희까지 다 날렸는데 근데 다시 패미하고 뭐 손잡고 뭘 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백탄의 단풍님, 이재명 대표 흔들 인물들, 고민정, 이광재. 보세요. 이광재 이번에 당선되면은 8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나오려고 할 거예요. 친문 진영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말이죠. 이광재 씨, 당원들 덕에 후보가 안 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당원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이 당원들이 이 지금 총선 이 시점까지 오면서 얼마나 뼈를 가는 심정으로 왔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패미하고 손잡고 뭘 해보시겠다?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물론 페미니스트들을 정치에 동원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은 2대남 3대남들이 다 등 돌려요. 뭘 알고나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류호정이를 유세 연단에 세우는 일이 발생하면은 진짜 내 그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뭔가 좀 분위기를 타려고 하는데 말이야.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짓을 하는 거라고. 이광재에 대해서 좀 악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뭐 개인적인 사적 감정도 있어요. 사적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2012년 제가 총선 나갔을 때 말이죠. 계속해서 한명숙 대표한테 이광재가 전화해가지고 김용민이 자르라고 그렇게 압박을 넣었다는 거야. 뭐 내가 이광재 씨하고 뭐 아는 사이도 아니고 뭐 굳이 뭐 인연이 있다면 피차간에 그 강원도 출신이란 점 하나는 닮았는데 당신 그 선거 때 말이야 그렇게 아군 뒤통수를 때리나? 전쟁 중에? 아이고 당신 두고 볼 거야. 류호정이하고 손잡고 연단에 오르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 불상사가 발생한다.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진짜. 박지현 이광재 친구의 딸이 박지현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어떻게 류호정하고 엮어준 게 박지현이야? 이광재 씨 정신 차려. 정신줄 놓지 말라고. 자, 이재명 대표는 바깥에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하거나 이런 것이 정말 우려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국민한테 민주당이 이젠 넉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또 최근 여론 지지율이 우리가 많이 앞서거나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드디어 역전이다 안심하고 몇 석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주일 사이에 하늘과 땅이 뒤바뀌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일주일 사이에 하늘과 땅이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절박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을 둘러싼 환경은 절대 민주당에게 유리하거나 또 순탄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언론들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기사 쓰는 데가 한겨레 경향 포함해서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오마이뉴스는 이제 물론 종이신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포털의 뉴스를 공급하는 민주진영의 유력 매체인데 여기도 지금 조국한테 좀 더 기울어져 있단 말이지.
이재명에게 이로운 기사를 쓰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재명이 망해야 이 땅의 이 수구 기득권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어떤 그 이익을 공유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보십시오. 그 공천 과정에서 아니 이재명 대표가 무슨 공천에 개입한 바가 있습니까? 뭐 좋아요. 공관위원장. 네, 이 대표가 승인해서 그 사람을 세웠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컷오프를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일부분 타당합니다. 그러나 경선을 했는데 경선은 당원들이 선출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무슨 그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이재명 대표가 언제 경선을 통해서 사천을 해? 경선은 당원들이 선택하는 건데 얘네들은 민주주의의 기본도 몰라요. 그 인정하지 않아. 다 그냥 이재명이가 자기 미워하는 사람 다 날리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측근들은 또 다 공천 주고. 야, 김지호는 뭐니? 김지호는. 아니 지금 적대적 관계에 이광재가 공천받고 저기 전략 공천받고 김지호는 저기 경선도 못했어. 그리고 저 수원 무 여기 저 김진표 지역군데 지금 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공천받았죠. 여기 저 임진씨라고 예전에 그 경기도 지역화폐 그걸 고안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경선 기회 얻지도 못하고 그냥 염태영이 단수 공천받았어요. 염태영이 누굽니까? 비이재명이야. 비이재명이야. 예. 이런 걸 얘기해도 뭐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냥 다 이재명이가 그냥 사적 인연을 앞세워서 공천 주고 뭐 그랬다는 식으로 지금 매도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뭘 해도 비난을 하고 뭘 해도 모략을 일삼는 그런 언론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표가 이거 이제 선거까지 13일 남았는데 이 사이에 어떻게 또 뒤바뀔지 모른다라고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과장이 아닙니다. 엄살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단 현 상황에 쓸데없이 도취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이제 또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지만은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하진 않다. 여기서 우리가 자신감은 얻어야죠. 2021년 이래로 한 번도 뭐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선거 아닙니까? 이제 뭔가 이번에는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감도 없이 질 거다 이러면은 누가 신나서 이른바 밭갈이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에 윤석열 심판선거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찍어라. 민주연합 찍어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감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여론조사 같은 경우 눈에 불을 켜고 이거 혹시 장난 아닌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여론조사 결과라고 이거 뭐 다 공정하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걸어오는 심리전 또 함정 파놓고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날카롭게 검증하고 또 기만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한동훈의 오늘 발언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았을까요? 같이 그냥 한동훈을 비난하고 야 걔는 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한동훈이가 머리 굴려서 내놓은 발언이에요. 그냥 뭐 즉흥적으로 순간적인 어떤 그런 분노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 한동훈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시라.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시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또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 2심까지 징역 2년형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저 한동훈 너 한마디만 좀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너도 그렇게 조국 털듯이 또 이재명 털듯이 털면은 너는 안 나올까? 너 그게 솔직히 두려우니까 지금 윤석열한테 제대로 들이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너 한번 그렇게 한번 털어봤으면 좋겠다. 있다라고. 자, 어쨌든 이런 한동훈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덫이니까요. 덫입니다. 조선일보가 3월 28일자 일면에서 지금 여야 모두 혐오로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라면서 여야를 질타했습니다. 역시 그 종합일간지답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여야 모두를 이렇게 비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장 한 페이지 넘겨서 3면을 보면은 한동훈이가 국회 이전이라는 기가 막힌 카드를 내놓았다. 지역 균형 발전 그런 표현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잔뜩 또 한동훈을 지켜줘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막 그냥 저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또 누굽니까? 그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그 양반도 그 아들의 국정 문제가 지금 시비거리잖아요. 그 김준영 후보도 막 비난을 하고 사설에서도 비난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여야 모두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다 지금 민주진영 정당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양상훈 주필이 칼럼을 실었는데 그 칼럼 보니까 이렇게 정권의 오만과 불통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나면은 범죄자들이 입법부를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자들의 그 검은 속내가 다 드러난 거죠. 아마 한동훈의 그 거친 언사, 개 같은 정치, 개 같은 정치인, 이 이야기는 내일 조선일보를 또 장식할 겁니다. 한동훈을 비판하는 척 하면서 여러분 정치 혐오를 가중시키면은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중도층 또 정치 저관여층은 아이고 여야 다 똑같네. 에라이 썩어 빠진 놈들 하면서 투표장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늘 투표장 나가시는 70대 어르신들, 70대 거의 90%가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조선일보가 쓸 전략이 없으면 마지막에 정치 혐오로 해가지고 선거 전에 임하는데 말이죠. 이거 보니까 전략이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경고, 절대 엄살이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지금 한 표 모자란다 이런 심정으로 선거 때까지 열심히 또 경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제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네.